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성입니다. 아, 귀농하지 마세요 해서 일부 제가 이제 올려드렸고, 일부에서는 귀농하면은 이렇게 하면 힘들고 망한다, 귀농 빚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2부에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생각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욕심 부리지 않는다. 농사는 뭐 욕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또한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돈이 없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려올 때, 서울서 내려올 때 돈을 갖고 온 게 거의 없었어요. 뭐 한 300만 원 있었나? 예. 그래서 그냥 음, 일단은 내려올 때 농사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기본 생활비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려올 때 읍내 그 이제 평창이죠. 평창 뭐 얘기하면 평창, 그때 읍내에 학원 전임 강사를 이렇게 이제 뽑는 게 있었어요. 서울서 제가 이제 그 보다가, 그래서 중고등 수학 전임 강사를 뽑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지원했죠. 아무도 시골에는 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강사들이. 그래서 제가 딱 지원을 하고 가서 그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그 읍내에서, 그 평창 읍내에서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또 학원 강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는 것도 가서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벌고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를 좀 갖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귀농 생활이 즐겁습니다. 대규모로 자기 농사를 벌써 시작해 버리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 다 투자하고 뭐 하나 잘못될까 굉장히 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돈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농사 처음에 할 때 돈이 중요한 것보다도 노하우,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귀농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또 보면 귀농지 선택이죠. 저는 이제 귀농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첩첩산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시 근교, 지방 도시 근교나 아니면 최소 읍내에 가까운 곳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마트 가서 장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첩첩산중으로 가면은 땅값도 싸고 뭐 이렇긴 한데, 임대 비용은 도시 근교나 시골이나 뭐 완전 첩첩산중에 있는 땅이라든가 뭐 거의 비슷해요. 조금 싸긴 한데 비슷합니다. 보니까 제가 크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을 임대를 하거나 그쪽에 가까운 뭐 집들을 허름한 걸 임대를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 왜 정착을 해야 되냐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뭐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면서 농사를 한 몇 년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업으로 전향하는 게 더 좋습니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도 없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의 뭐 읍내라든가 최소 읍내라든가 아니면 도시, 지방 도시에서 기본적인 알바자리라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를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귀농지를 도시 근교로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읍내라든가 도시 뭐 이런 가까운 지방 도시 근처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다 팔기가 좋습니다. 첩첩산중에 있으면은 이게 내다 팔기가 좀 힘들어요. 뭐 물론 이제 산나물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산 속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재배지마다 좀 특성은 있긴 한데 그래도 채소류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더 빨리 확보가 되고 더 좋습니다. 지방 도시 근교의 땅을 이제 임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첩첩 산중이라든가 뭐 완전 읍내 쪽까지 더 내려가면은 땅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쪽은 농사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찾으면은 조금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춘천 근교에 같은 경우에도 평당 1,000원이면은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 주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세 번째로 지방 도시 근교에 세 번째 땅도 지방 도시 근교에서 이제 임대를 한다. 예, 그 가장 중요하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을 해서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소규모로 하다가 조금 이제 내가 이거 판매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판로 확보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이제 양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하우스 농사. 예.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우스 농사는 노지 농사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수확량이 많다 이렇게 알고 쉽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우스 농사를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의외로 하우스 농사도 힘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가지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다녀보니까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고추다든가 올해 이제 보면 올해 하우스 고추 수확량이 오히려 노지보다 더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고온이 형성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는 오히려 고추가 더 잘 됐는데 여름에는 하우스에서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우스에서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막 50도 뭐 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우스 내부의 온도 조절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에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노지보다도 수확량이 적고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12월 달에 제가 남부 지방을 한번 다녀보니까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12월 달에 이제 보니까 가을 장마 뭐 이렇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기상이변이 심해가지고 하우스 농사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처하기가 오히려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또 오히려 대처하기가 또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막 습도도 너무 올라가고 막 이러면 오히려 농부님들이 그걸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더 수확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딸기 농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12월 달에 다녀보니까 딸기 흰가루병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수확량이 작년보다도 뭐 한 30-40% 이상 떨어져가지고 농부님들이 울상을 짓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만으로 봐도 농사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사도 뭐 쉽다 이렇게 하는 거는 수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온실에서도 병충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딸기 흰가루병, 뭐 잿빛 곰팡이병, 뭐 그리고 응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실 가루에도 많이 나타나고 온실 가루에 한번 나타났다 하면 그 박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는 노지 농사보다도 수확량도 많고 또한 뭐 방제가 더 잘 되고 뭐 이럴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인 것 같아요. 유기농 농사, 그 다음에 무농약 농사
유기농으로 농사한다, 무농약으로 농사한다 이러면 귀농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기농 농사, 무농약 농사 해야 됩니다.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의 일단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뭐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이러면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즘은 친환경 제품, 뭐 친환경 음식, 뭐 친환경 농산물, 뭐 무농약 농산물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산하도록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했는데 일반적인 이제 관행농으로 이제 농약을 한번 쳐봤어요. 그리고 한 1년을 이제 하니까 농약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4,000평 농약을 한번 치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뭐 인건비는 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 저걸 다 팔아갖고 그 약값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약 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약을 안 치고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어디 뭐 블로그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찾아서 이제 찾아내야 되죠. 책에도 있고 뭐 인터넷 같은 데도 어디 뒤져보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뭐 방법이 많죠. 요새는 유기농 하겠다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방법이 뭐 자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농약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면은 판로를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판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6차 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품을 가공하고 뭐 이러면은 소득이 더 많이 는다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비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보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 이제 갔을 때 한층 더 부가가치를 늘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이제 막 그런 거 봤습니다. 막 몇 억씩, 막 6억씩, 10억씩 들고 와가지고 시골에다가 막 투자해가지고 막 사업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이면은 그냥 도시에다가 상가 건물 하나 사놓고 임대 받으시면서 귀농하시거나 귀촌 생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한 60 이상 넘어갔을 때 무리하게 투자해서 실패하시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투자해서 실패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연세가 있으시면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 수 없다고 거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초보가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은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을 보고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 보고 따라서 노하우를 보고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좀 얘기를 해야겠죠. 뭐 처음부터 막 가서 모르는 사람이 막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좀 가르쳐 달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귀농하시면은
이웃 주민들하고 인사 좀 하고 막 그러면서 사교성 있게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친해져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런 고급 정보도 알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좀 나와 있고 뭐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짠지 가짠지 그 잘 살펴볼 수 있는 또 지혜가 있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농사 기록, 농사를 짓고 나면은 기록을 하나씩 하나씩 남겨둬야 됩니다. 작업일지를 이제 적는 거죠. 영농일지, 작업일지, 뭐 영농일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또 해 놓으면은 그때 그때 뭘 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한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조금 내다볼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에다 농사를 기록을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또 중요한 건데 판로를 개척을 하셔야 됩니다. 판로를 개척하지 않고 뭐 농산물을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량으로 뭐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소량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뭐 다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소량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렇게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좋은 농산물을 잘 만들어내는 게 가장 먼저이고 그런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게 가장 그래서 홍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홍보 업체에서도 보면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홍보를 적절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농산물이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농민은 그걸 소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 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의 기술 이건 누가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농사의 기술은 안 알려줘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10년 전에 이제 내려와서 시골에 이제 물어보면은 뭐 약을 어떻게 치냐 비료를 어떻게 주냐 뭐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게 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은 하이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거 이렇게 뭐 약장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찾아봤어요. 그럼 약 목록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아 이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뭐구나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 농사 기술은 누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유튜브도 나와 있고 블로거도 있고 또한 뭐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거는 보면 뭐 영상을 보면은 장사 속이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뭐 회사에서 만든 영상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광고하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 저게 진짠지 가짠지 아니면 저게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걸 사서 썼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건지 수익 대비 자기가 지출한 대비 수익이 그만큼 나오는지 그것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것도 다시 이제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또 합니다. 장시간 이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